마침 이건 다들 유명한 일화긴 한데 2011년 3월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하는 니즈가 굉장히 커지고 그게 드러나는 계기가 됐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네이버 재팬이 NHN 재팬으로 이름을 바꿨고 그 NHN 재팬에서는 2011년 6월 불과 3개월 만에 라인이라는 서비스가 정식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석철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틱톡에 그 미국에서의 강제 매각 이슈와 뭐 라인 관련해서도 아주 짧게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보다 더 오늘은 라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최근 신중호 라인 CPO가 이사회에서 이제 제외된다는 소식으로 그 네이버는 이제 지분 매각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호칭으로도 불리시긴 하는데 일단은 편의상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신중호 대표가 네이버와 함께 어떻게 라인을 만들고 지금 그 라인의 성공에 가장 지대한 공헌을 하셨기 때문에 뭐 소위 별칭으로는 라인의 아버지다 라고도 불리시는 분인데 어떻게 성공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라인을 만든 주축은 네이버에 인수된 검색 엔진이었던 첫눈이라고 하는 회사의 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잠재적인 경쟁사를 인수해서 신사업으로 해외에서 크게 성공시킨 사례이기 때문에 매우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큰 이정표를 썼다라고도 예전에도 평가가 됐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조금 전에도 제가 라인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신중호 CPO의 스토리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네오위즈 검색팀장을 거쳐서 2005년에 장병규 현 크래프톤 의장과 검색업체인 첫눈을 설립했습니다. 장병규 의장이야 여러분들 뭐 많이 그런 스타트업 이야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크래프톤의 이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그 크래프톤 웨이로 대변되는 배틀그라운드의 이제 성공과 더불어서 많이 또 얘기가 되는 부인데요. 그 전에 또 한 번에 이렇게 성공의 초석을 또 다졌다는 게 매우 흥미롭고요. 어쨌든 신중호 대표는 첫눈에서는 이제 CTO를 맡으면서 검색 엔진과 서비스 개발을 이끌어냈습니다. 말씀드렸던 장병규 의장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한 언론과 이제 인터뷰에서 첫눈의 아이디어는 내 것이 아니라 신중호 그 CTO의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을 정도로 첫눈에서 매우 핵심 인재였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첫눈 같은 경우에는 스노우랭크라는 기술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게 그 기존에 이제 국내에서 많이 하는 검색과는 좀 다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구글 검색이랑도 좀 유사한 면이 있는데 검색 단어별로 이제 웹문서에서 얼마나 더 찾았느냐, 얼마나 더 그런 중복이 많이 되느냐를 분석을 해서 그런 관련 정보를 추출하고 순위를 이제 정하면서 더 우선적으로 연관된 것을 찾아주려고 하는 노력에 기반한 그런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술로 이제 첫눈이 검색 기술을 고도화하겠다라는 목표 하에 이제 서비스를 계속 이제 만들어내고 있었는데요. 이제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빅테크 기업에서도 이제 러브콜을 받았다. 뭐 G사에 가서 이제 뭐 설명을 하고 뭐 인수 논의가 왔다 갔다 했다는 뭐 등등의 이런 소문들도 있었고 여러 곳에서 이제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주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서비스 런칭을 하기 전에 350억 원의 네이버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당시 인터뷰에 따르면 신중호 대표는 국내 최고의 검색 엔진 전문가였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개발자들의 실력이 매우 또 뛰어났었기 때문에 특히 검색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초고수들이 다 모여서 뭔가 이제 우리가 기존에 국내 검색 엔진이 없었던 거를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뭉쳤던 야심만만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네이버 측에서는 어떻게 하면 신중호 대표와 그 팀을 영입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아까 G사에서 첫눈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 네이버의 이해지 의장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함께 일하고 있었던 이준호 NHN 엔터테인먼트 회장이 이제 연결을 해서 직접 만나게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진 의장은 그 신중호 대표에게 손잡고 글로벌 시장으로 함께 나가자라고 제안을 했고 신중호 대표도 고민을 하다가 이것에 응하게 되면서 이런 첫눈
첫눈에 매각이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는 뭐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강자였고 한국 시장에서의 점유율과 그리고 서비스 이제 확장성 매우 탄탄했는데 그 국내 성공만으로는 이제 미래를 지속할 수 없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의 진출을 여러 번 깨했었고 상당히 많은 실패를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이버는 2000년에 네이버 재팬을 설립을 했었고 2004년에 1,000억 원을 들여서 중국 게임 포털인 아워게임을 인수했고 이어서 2005년에는 미국 법인을 설립해서 미국으로 진출도 이제 타진을 했지만 줄줄이 이제 실패를 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접을 수는 없고 계속 타진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상태였는데 이에 신중호 대표를 영입한 상태에서 2007년 11월에 네이버 재팬을 이제 다시 설립을 하고 이듬해 네이버 검색 본부장이라는 이제 중책을 맡고 있었던 그 신중호 대표를 일본으로 이제 파견을 보냈습니다. 신중호 대표는 첫눈에서 개발을 함께 했었던 개발자들 10분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었고 거의 매일 야근하다시피 하면서 2009년 6월에 드디어 네이버 검색 서비스의 일본 버전인 네이버 재팬의 베타 버전을 이제 런칭을 했다. 그리고 현지 서비스 몇 개도 이제 인수를 해서 본격적으로 일본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됐는데 이 도전도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당시에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야후 재팬과 그리고 워낙 큰 서비스잖아요. 구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일본에서도 상당히 점유율이 지지부진했었다. 검색 포털로 그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진 의장도 그렇고 신주호 대표도 이게 두 번째 도전이 이제 좀 안 됐다라고 해서 글로벌 시장의 진출의 꿈을 포기하지는 않았었고 오히려 이해진 회장도 더 일본으로 출장을 더 잦아지고 기간도 이제 길어졌고 신중호 대표와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내서 일본 시장에 좀 의미 있는 서비스를 좀 출시할 것인가 라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논의도 하고 고민도 하던 사이에 아이폰 출시가 되면서 모바일 시장이 이제 새롭게 열리게 되는 거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시장이 일본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거는 지금 일본에 진출해서 내려고 하는 서비스들을 다시 원점에서 백지화된 상태에서 천천히 고민해보자 라고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주호 대표는 말하는 게 그동안 검색 포털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했는데 PC 시장에서는 기존의 강자들이 이기기 어려웠지만 모바일 시대를 맞아서 패러다임이 이제 전환되는 순간에 빠르게 시장에 진출을 하면 기회가 또 다르게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커뮤니케이션에 있다라는 그 발상에 착안해서 좀 신주호 대표를 비롯해서 네이버 측도 이제는 좀 모바일 관련된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좀 그 서비스를 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상태였었고 마침 이건 다들 유명한 일화긴 한데 2011년 3월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본 지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이제 크게 지진이 나니까 자신의 이제 뭐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각각 타지에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을 텐데 과연 이 지진에서 좀 무사한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굉장히 컸었고 전부 그 가족의 안부 그리고 뭐 지인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전화나 그런 트래픽이 동시에 몰리게 되면서 전화 연결이 먹통이 됐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화 연결은 먹통이 되었지만 인터넷 연결은 뭐 속도는 느리긴 하지만 그 트래픽을 감당은 할 수 있어서 문자,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등을 통해서 지인들의 안부를 빠르게 확인하고 가족들의 안부를 확인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니즈가 굉장히 커지고 그게 드러나는 계기가 됐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한 당시 이제 네이버 재팬이 NHN 재팬으로 이름을 바꿨고 그 NHN 재팬에서는 2011년 6월 불과 3개월 만에 라인이라는 서비스가 정식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라인 같은 경우는 뭐 국내로 생각하면 국내에도 이제 진출해 있잖아요. 그 카카오톡 생각하면 무방할 정도로 이제 모바일 메신저로서의 기능을 다 갖추고 이제 서비스가 되는 건데 당시에 특히 주목을 받았던 건 서버 안정성이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라인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카카오톡 생각하면 초반에 이제 왜 우리가 카톡을 많이 썼습니까? 그 문자 대비해서 아니 이거는 공짜인데 거기에다가 자신과 이제 수많은 연결된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쓰게 되면서 연결성 자체도 거의 뭐 전화 메시지에 버금가는 효과를 이제 보일 수 있으면서 이제 확 폭발적으로 트래픽이 늘어났는데요. 그것처럼
라인도 초반에 서버 안정성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쓰게 되는 네트워크 효과를 이제 가지게 되면서 초반부터 가입자가 매우 늘어났고 불과 런칭하고 300일 만에 5천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돌파하는 그런 놀라운 성장 속도를 보이면서 네이버 측에서는 드디어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을 맛보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서 카카오톡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한번 이런 뭐 플랫폼이나 이런 특히나 메시징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변 사람들이 동시에 쓰는 효과를 이제 확인하게 되면서 락인이 돼버려요. 쉽게 우리가 카톡을 쓰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일도 있지만 불만이 있을 때도 그 잘 이탈을 안 하는 이유가 아니 주변에 연락을 하거나 뭔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익숙한 수단 중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이탈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라인 같은 경우에도 그런 효과를 누렸었고요. 그럼 선점을 해서 성공을 한 거냐라고 봤을 때는 그것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의 또 라인을 진출했을 때 고려했던 요소들이 라인을 성공으로 이끌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종호 대표는 2016년 5월에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라인의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문화화를 성공했던 덕분에 라인이 오늘날 성공할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문화화라는 개념은 현지화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데 현지화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하는 주체인 여기로 치면은 라인으로 치면은 네이버겠죠. 그 네이버나 이제 한국을 중심에 두고 일본이라는 현지에 우리를 맞추는 것인데 문화라는 것은 현지에 자연스럽게 녹여들기 위해서 서비스 방식과 기준 자체도 현지 문화에 그냥 처음부터 맞추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노력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그 첫눈에서 이제 개발자들이 초기에 파견이 돼서 갔긴 했지만 그 이후에 서비스가 이제 점점 성장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인력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그 인력들은 전부 그 엔지니어, 디자이너, 개발자 등등을 전부 다 일본 분, 현지인 분들로 이제 채용을 하고 기업 문화 자체도 일본에 맞추고 사내에서 공용 언어도 일본어로 쓰게 되면서 사람들이 라인을 일본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경영을 펼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초반에부터 현지 문화를 맞는 그 부드러운 이제 콘텐츠들도 라인에 맞춰서 이제 계속 생산이 되면서 실제로 그 뭐 간단히 예시를 들면 스티커에 뭐 이제 아기자기한 거라든지 그거를 이제 무료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많이 일본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문화색이 강하게 이제 반영된 것도 내용을 풀면서 다들 하나하나 그런 이모티콘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등등의 이제 적응을 쉽게 소프트 랜딩 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세를 바탕으로 라인은 현재 거의 약 2억 명의 유저들이 사용하는 정말 그 일본을 넘어서 상당히 타국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서비스가 됐고요. 일본을 넘어서 대만이나 태국 같은 곳에서도 굉장히 흥행하면서 거기에다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정착한 서비스로 동남아시아에서도 글로벌리 확장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라인의 그런 성공 신화와 그리고 라인의 성공 신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매우 흥미로워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서 이렇게 좋은 기술력을 가진 회사를 인수를 해서 같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외 시장을 진출해 보자라고 했던 취지가 매우 독특했었고 그 취지를 바탕으로 이제 성공을 하게 된 것도 상당히 우리 기업사적으로 그리고 스타트업의 역사로 봤을 때에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얘기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큰 이슈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 큰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과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